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코인을 하는 사람을 이제 등급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머글이라고 불러요. 이 머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마법을 다루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머글이라고 해요. 머글은 이제 약간 되게 피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약간 좀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.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은 원화 맥시, 그러니까 맥시라고 하는 거는 그걸 거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원화는 이제 우리나라 돈이죠. 원화를 가장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원화 맥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 벌어서 저축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주식 맥시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나는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맥시가 있고요. 달러 맥시가 있어요. 달러 맥시는 이제 미국의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건데 엘리트들 중에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코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충 해보는 건데, 그러니까 국내 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해 본 사람이 보통 이 코린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김치 코인 맥시가 되기도 합니다. 그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전용 코인들이 여기도 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고,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어 근데 여기는 약간 도전 모험의 영역이에요. 세부 분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탈출해서 해외 거래소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 모험의 영역이고 좀 레벨이 좀 더 차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좀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기도 해요. 멀티 체이너라고 해가지고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분류가 있고 이더맥시라고 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코인이 있는데 그 이더리움을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블록체인으로 만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하나의 플랫폼인데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얘네는 아무튼 이것도 좀 초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좀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작업 증명에서 좀 지분 증명으로 변환을 해서 전기는 그나마 덜 잡아먹는 시스템으로 바뀌긴 했습니다. 그리고 페이크 비트코이너라고 해서 자기가 비트코이너라고 알고 있는 영역에 비트코이너가 있습니다. 페이크 비트코이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성 이제 비트코이너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이너가 되려면은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 아예 자격증 준비하듯이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. 여기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 두세 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따는 그런 그 정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이너들은 약간 옥리 비트코인 사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하긴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자체다라는 게 비트코인 이꼴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not your key, not your 비트코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초보 때 들으면 뭔 말인가 싶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비트코이너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온건파랑 강경파가 나뉘어요. 이 굉장히 비트코이너가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그 소수 안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이 강경파가 이제 비트맥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믿는 비트맥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지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머글에서 좀 경험이 있으면 알트코이너일 가능성이 있어요. 코린인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.